안녕하십니까. 2024년 모집인 자격시험 대비 상반기 출제 문제에서 함정이 어떤 함정이 나왔는지 제4편 이제 제3보험 서론 문제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보겠습니다. 상법의 임보험장에서 상법의 임보험장 생명보험 상품, 상해보험, 질병보험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서 정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죠. 자, 이 지문 저도 10년 쭉 이상 봤지만 처음 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죠.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이게 지문으로 나왔을 때 얼핏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좀 생소한 지문으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92번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위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죠. 허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단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제3보험업은 같이 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은 위험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93번 보겠습니다. 상법에는 간병보험에 대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질 않다라고 해야 맞죠. 자, 제3보험 상품은 세 가지죠. 뭡니까? 상해, 질병, 간병. 이 세 가지 중에 상해와 질병보험은 상법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간병보험만은 제3보험 중에서 간병보험만은 상법에 반영되어 있질 않다. 자, 이 지문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94번 보겠습니다. 제3보험만을 모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둘 중 한 군데다가 등록을 하면 됩니다. 모두 등록해야 된다. 얘가 틀린 내용이 되겠죠. 이 지문도 작년부터 계속 나오네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95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제3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는 동일하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조금씩 다 실은 다르죠. 동일하지가 않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질병 사망 특약인 경우에는 생명보험은 실은 제한이 없죠. 손해보험은요. 2억 원, 80세, 그 다음에 만기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 이내. 자, 이렇게 딱 제한이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인 보장 범위가 서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 해설에 나와 있네요. 손해보험회사는 80세 만기, 그죠? 개인당 2억 원,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합계액 범위 이내의 만기 환급금. 이 세 가지 제한이 있다. 자, 요 내용만 가지고도 굉장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반드시 이 부분은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96번 보겠습니다. 제3보험은 대부분 고령자의 가입이 불가능하다. 자, 이 지문도 계속 나오네요. 몇 년째. 고령자의 가입이 불가능합니까? 상해보험인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고령자의 가입도 가능합니다. 그죠?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고연령자, 즉 65세, 75세 사이까지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대표적인 제3보험이죠. 그래서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얘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97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은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지 않다라고 해야 맞죠. 왜?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뭡니까?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지가 않지만 상해보험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해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은 다툼이 생길 여지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생명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은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여지가 크지 않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상해보험은 상해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지만 생명보험은 생사가 보험사고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길 여지는 크질 않다 이렇게 됩니다. 98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신체 상해의 발생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내부적 요인에 기인해야 된다. 자, 내부적 요인은 질병보험, 상해보험은 외부적 요인, 이렇게 돼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번 보겠습니다. 상해의 개념에는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 포함하죠. 그죠? 상해로 인한 사망도 포함을 합니다. 사망, 신체 장애 모두 상해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이죠. 100번 문제 보겠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1급 감염병까지 재해로 보장하므로 보장 범위가 넓다. 자,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좀 되고 있네요. 자주 보이네요. 자, 재해로 보장을 하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두 가지 중에서 어디가 더 보장 범위가 넓으냐? 이게 바로 생명보험이죠.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1급 감염병까지 재해를 보장합니다. 재해로 보장하므로 보장 범위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보다 넓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이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보다는 보장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험에는 보니까 1급 감염병, 얘를 키워드를 보기 문제로 물어보는 문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101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에 따른 위험률 차이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연령보다는 질병보험은 연령, 상해보험은 직업. 이게 바로 이제 위험률 차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해보험은 직업에 따른 위험률 차이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직업을 위험 요소를 기준으로 위험률을 차등하여 적용해서 보험료를 산출을 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102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은 연령별 수준, 방금 말씀드렸죠. 연령별 수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은 질병보험이죠. 그래서 상해보험은 직업별에 따라서 단일률,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직업에 따른 위험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아서 단일률, 분단율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연령별 수준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번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죠. 1년 이상. 1년 이상이고요.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보험회사는 직업, 직무의 변경 사실 안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요거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죠. 3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죠. 1개월. 1개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04번 보죠. 상해보험의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는 9등급이 아니죠.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몇 등급입니까? 5등급이죠. 등급별 3단계. 5-4 5등급 3단계. 요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05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 시장의 포화로 종신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뭐 간혹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문제네. 종신보험 시장의 포화로 질병보험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죠. 얘는 시장의 변화에 대한 지문으로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6번. 질병보험은 일반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상이 아닌 부분, 이게 이제 정상이 아닌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질병이라고 보는 건데, 모든 신체 부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신체 부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 모든 부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얘는 이제 설명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뭐 이제 암보험도 질병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강보험 뭐 이런 것도 실은 모든 부분을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보장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특정 질병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신체 부분을 보장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7번 보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신체 내재되어 있다. 그죠? 신체 내재되어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면책기간을 적용하는
암보험 이걸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크다,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08번 보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보험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 자체 내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상법에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09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의 보험기간은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 우리 아까 상해보험에서도 봤죠. 단일률, 분단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질병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죠. 상해보험. 예, 질병보험은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연령이 높아지게 되면 질병의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라고 보는 것이 질병보험의 가장 기준이 되겠습니다. 110번 보겠습니다. 암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암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장하는 내용, 암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 아닌 사유로 사망한 경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자, 어떤 보험진금을 지급하느냐. 암보험에서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계약은 뭐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은 맞죠. 왜? 가입자,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맞는데, 자, 어떤 금액을 지급하느냐. 요건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계약자 적립액을 지급을 하고 계약은 소멸이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번 보겠습니다. 암치료로 발생한 후유증. 암치료로 발생한 후유증은 암 직접 치료의 개념에 포함되질 않죠. 그래서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합병증, 후유증, 암의 직접 치료 개념.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재에 있는 내용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암 직접 치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습니다. 112번 보겠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자, 이 문제도 최근에 올해 이제 처음 신규로 나온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치료를 말한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신기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치료는 맞아요. 근데 이 기술평가위원회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어디 산하에 있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죠.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치료를 말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올해 신규로 나온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3번 보겠습니다. 의료정보원 홈페이지와 건강이음이라고 하는 앱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 비용을 검색을 해서, 비급여가 병원마다 다 다르죠. 비급여 진료 비용은 병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의료정보원 홈페이지와 건강이음 앱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는 주기입니다. 주기. 매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주 전국의 의료기관들을 전부 다 진료 비용을 공개하기는 불가능하겠죠. 매주가 아니라 매년 공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의료정보원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다. 자, 이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음이라고 하는 앱 내용은 이제 올해 신규로 교재 내용에 포함이 된 내용인데, 이 내용도 이렇게 함정으로 요 지문에서 이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이음이라고 하는 앱에서 매년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공개하고 있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1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영역. 자, 요거 시험 문제가 뭐 이렇게 표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문으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부분 전체 비급여 부담금의 합계. 요거는 뭐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겠죠. 건강보험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그 다음에 비급여 부담금 중에서도 개인 부담,
개인 부담, 비급여 부담금의 합계 이 두 가지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 여러분께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번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입니다. 이제 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보험으로 분류한다. 자, 간병보험은 우리가 민영장기간병보험이 있고요. 공영장기간병보험이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공보험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적 장기간병보험인 경우에는 우리가 공보험으로도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영장기간병보험은 공보험이 아니라 사보험이죠. 사보험입니다. 그래서 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도 있지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민영장기간병보험도 있기 때문에 다 공보험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면 얘는 틀린 내용으로 함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16번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은 일반적으로 면책기간, 면책사항이 없습니까? 있죠. 간병보험도 있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일상생활 장애, 그 다음 중증 치매, 기간이 다르죠. 일상생활 장애는 90일, 중증 치매 상태는 2년, 그 다음에 면책사항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정신과 질환, 그 다음에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뭐 약물치료 등으로 인한 거, 뭐 이런 경우에는 간병보험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면책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은 일반적으로 면책기간 및 면책사항이 존재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업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됐다. 보험업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것이 아니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뭐 이 문제는 간혹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뭐 용어를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눈으로라도 단어를 여러분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뭐 지문으로 나오면은 금방 알아맞힐 수 있는 내용이죠. 118번 보겠습니다. 공적 장기 간병보험은 질환 정도에 따라서 단일급여를 지급한다. 공적 장기 간병보험 제도는 일단 심사를 받죠. 심사를 받아서 등급 판정에 따라서 급여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질환 정도에 따라서 단일급여를 지급한다.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심사를 받고 인정 점수를 산정하죠. 이 점수를 산정을 해서 등급 판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급여를 차등 지원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119번 보겠습니다. 민영장기간병보험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민영장기 간병보험이 민영장기간병보험이죠. 보험업법상 생사혼합보험에 해당이 된다. 간병보험은 일단 재산보험이죠. 그죠? 재산보험은 생사혼합보험을 우리가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그냥 보장성 보험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생사혼합보험이다. 생사혼합보험은 어떤 겁니까? 연금보험, 그 다음에 저축보험 이런 것들이 생사혼합보험이죠. 성격이 다른 재산보험인 장기간병보험은 보험업법상 생사혼합보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1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치매, 얘가 이제 간병보험이죠. 간병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인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치매는 면책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게 면책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장대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고요. 간병보험의 면책사항은 우리가 앞선 문제에서 뭐 알코올 중독, 정신과 질환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면책사항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 상반기 기출문제 중에 여러분께서 좀 눈여겨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함정 문제들, 그 다음에 얘는 자주 좀 출제가 되네 라고 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1편, 2편, 3편, 4편 각각 30문제씩 120문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보통 이 모집인 등록 자격시험은 상반기에 나왔던 이 기출문제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을 지금까지는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강사님들이 이 내용을 보신다면 적절히 활용을 하셔서 교육에 많이 활용을 하시면 보다 더 좀 이렇게 출제의 이 범위나 아니면 내용을 좀 더 쉽게 좀 알아맞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이렇게 전달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꼭 활용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